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 정말 형편없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손해라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데 그렇다고 이 주식 투자가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 날 확률도 많죠. 특히 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분들은 평생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또 당장에 은행 금리가 형편없으니까 또 은행에 돈 맡기면 손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하도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걱정과 내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식시장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의 힘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 가운데 주식 투자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의 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만 돈이 있으면 손해라더라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보장되지 않고 손해날 확률도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방송 바로 그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손해랍니다. 물론 장기 저금리라고 하고 지금 당장에 1% 남짓되는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기엔 너무 두렵고 또 한 번도 경험 없는 분들 걱정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 마시고 오늘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그 3가지 방법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왜 삼국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삼국지는 정말 숱한 전쟁 이야기, 바로 전쟁의 역사,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들이 숱하게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삼국지죠. 그런데 그 숱하게 많은 전쟁 역사를 보면 삼국지에 전쟁에 패하는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전쟁에 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조감입니다. 초조감. 즉, 어떤 군사이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는 익숙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초조감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전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성이 굳건합니다. 성이 높습니다. 성만 잘 지키고 있으면, 즉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적군들의 식량도 떨어지고 또 이제 계절도 바뀌어서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 공격해 온 적군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죠. 그래서 잘 지키고 성을 잘 지키고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적군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적군들이 성 바깥에서 계속 조롱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그래서 그 초조감을 견디지 못한 군사가 성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것 때문에 바로 전쟁에 패하는 원인,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은행 이자가 형편이 없고 은행에 그냥 돈을 두면 손해라더라 이런 이야기에 유혹되어서 초조감 때문에 은행에 돈을 나와서 주식으로 옮기는 순간 크게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해야 할 분들도 있겠죠.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를 통해서 당장 생활비를 얻어야 하는 분들. 그런데 은행 이자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식 투자라도 해서 생활비를 얻어야 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잘 해야겠죠.
그런데 비록 은행 이자는 형편이 없지만 은행 이자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연금 생활자라든지 또 다른 자산이 있는 분들조차도 요즘 은행에 돈을 두면 손해라더라, 그런 유혹,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 초조감 때문에 은행에서 나와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큰 손해 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익숙한 전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돈의 전쟁, 바로 쩐의 전쟁이죠. 익숙한 전쟁을 하자. 그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3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자, 경제는 순환하죠. 내년에 경제가 어떨까요? 장기 저금리라고들 합니다. 경제 뭐 좋다 나쁘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망가진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만큼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기대 심리거든요. 기대만큼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식시장, 부동산, 또 경제 자체가 나빠집니다. 어쨌든 경제는 순환합니다. 즉 경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은 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당장 은행 이자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인내해 보십시오. 올해 코로나 2020년에 닥쳤고 길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 은행이자 저금리 그닥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은행의 돈을 활용해서 나의 생활비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다급한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경제 순환합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데 이게 돈 가치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좀 장기로 갈 때 내가 느끼는 거지 뭐 한 1년, 2년 큰 돈이 은행에 한 1% 이자라고 해서 큰 돈이 은행에 한 1년, 2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좀 인내해 보십시오. 은행에 큰 돈이 있다면 당장 그 이자로 생활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좀 인내해 보시고 경제 순환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해지는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실세 금리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자만 기대하고 있기로는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보십시오. 자,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즉 회사채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그것은 채권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일종의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계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자, 하이힐드 펀드인데요.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인데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잘 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 펀드들은, 채권형 펀드들은 많은 회사채에 투자하지만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형,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이런 등등에 투자한 회사채가 일부 망가지더라도 전체적인 펀드에는 손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신다면 채권형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증가하고 회사채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특히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저는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채권형 펀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형 펀드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또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 이런 등등에도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도 꼭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보수적인 주식 투자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혼합형 펀드입니다.
직접 투자 말고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펀드 상품인데, 그 펀드 상품 가운데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혼합형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일부 주식에도 투자하는 펀드들이 혼합형 펀드입니다. 그만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또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보수적 주식 투자겠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해 보아야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라면 주식 종목 가운데 가능하면 보수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적인 종목은 일반적으로 대형 우량주를 뜻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은행주들입니다. 또 삼성전자도 저는 보수적 투자의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해 2020년 은행주 아주 좋았습니다. 은행 이익들도 많아졌죠.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워낙 많았죠. 내년에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의 실세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그런데 예금 금리는 여전히 형편없죠.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대, 마진,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그 차액이 기본 수익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은행의 수익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자, 경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은행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주는 괜찮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저는 보수적 주식 투자 종목으로 은행을 생각하는 이유이고, 또 은행주는 배당, 고배당 종목 가운데 하나죠. 따라서 이 고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 비하면 더 배당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여러 주식 투자 종목 가운데 은행주가 그나마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삼성전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도 제가 별도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2018년도 주가 그때의 실적, 2018년도 사상 최대의 삼성전자 실적을 얻었거든요. 그때에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 가격이 지금 이제 회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2021년에도 지금 주식 가격보다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초우량 대기업 첫 번째 기업입니다. 자, 이런 정도 은행주와 삼성전자 정도를 저는 보수적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정말 나는 꼭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아야겠다, 해야 적성이 풀리겠다 하는 분들은 보수적 주식 투자 일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은행 예적금 일부 하시고, 또 저축은행, 시중은행 적절히 또 배분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 상품에도 관심을 일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보수적 주식 투자도 관심을 가지시되, 정말 나는 은행 예적금이 아니면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인내하십시오. 저는 인내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은행 상품 예적금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해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채권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은행 예적금 플러스 채권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일부 금액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되, 이 주식형 상품, 즉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형 투자, 그 가운데 혼합형 펀드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라. 그 다음에 정말 주식 직접 투자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수적 종목들, 은행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산, 즉 은행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상품에 일부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즉 보수적 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철저히 분산하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은행 이자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모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